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이리온에서 이제 이슈 체크죠. 근데 이슈 체크 당분간 좀 할 거예요. 할 텐데 저 금요일 날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채널을 좀 만들어서 마감 시황을 아마 곧 하게 될 건데, 아마 하게 되면 이제 꼭 공지해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간단하게라도 이슈 체크 통해서 좀 간단한 시황이나 보고서 몇 개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니까 당분간만 그렇게 한다는 거 이슈 체크 통해서. 기존의 마감 시간은 제가 아주 길게 했지만 이건 좀 짧게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제가 좀 길게 예전처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금요일날 보니까 많이 보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5월 16일인데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요.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빠진 거는 그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그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그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켰고, 오늘 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동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양은 안 하고. 근데 다만 희망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중국 그 상해가 6월 1일 목표로 일단 그 봉쇄령 해제 한다는 좀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6월 1일부터는 중국 상해도 좀 정상화될 수도 있다. 그런 일부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게 좋은 뉴스죠. 저것만 된다면 의미가 있어요. 저거 보면. 중국 상해가 봉쇄령만 좀 해제해 준다면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이건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아무튼 오늘 뭐 증시가 좀 답답하고 뭐 연속 상승은 안 나오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2,700 이하에서는 뭐 너무 겁먹을 구간 아니다. 저희 당사의 그 윤조 센터링도 그렇고 저희 하우스 뷰도 좀 주식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물론 이제 2,800, 900 갔을 때는 좀 거기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 구간에서는 너무 막 시장을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섹터 쪽으로는 오늘 보시면 사료, 뭐 인도가 밀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사료주 하고 싶으면 제일제당 하시면 돼요. 제일 안정적입니다. 제일제당. 오늘 의류주가 좋은데 오늘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실적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셧다운 풀린다고 하니까 FNF가 급등했고, 호전실업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 좋습니다. 반면 오늘도 한섬은 좀 안 좋네요. 한섬은 지난주까지는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또 오늘은 의류 OEM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는 당연히 사료업체들, 뭐 제당 이런 기업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다 그냥 주가가 위로 솟구치고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뭐 이게 코스닥은 분위기 좋다 보니까 영화관도 오픈하면서 영화관 관련주 최근에 좀 빠졌었는데 오늘 올라가고, 오늘은 성장주도 좋아요. 웹툰 관련주, 관광업체, 그 세아제강 지주 기억나시죠? 세아제강도 좋은데 세아제강 지주가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추정치는 좀 없었지만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퍼 3배인가 4배. 너무 싼 거죠. 아무튼 잘 나왔고, 임플란트도 수출 데이터가 오늘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요. 중국 수출이 증가했고 러시아 수출은 역대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좋았고, 아마 디오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철강, 중소형주, 뭐 전선주, 자동차 부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이거 뭐 증설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쪽 다 바이든 증설 기대감으로 급등합니다.
혹시 이런 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좋으면 재료 노출되면 또 빠지거든요. 나중에 좀 줄이시면 되겠고, 오늘은 엔터주도 좀 좋습니다. JYP도 괜찮고, 다만 실적은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YG 엔터, 하이브가 너무 많이 빠졌죠. 바닥은 좀 찍었지만 BTS 좀 불확실성으로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영업무역, 그죠? 영업무역이 주가가 요새 좀 빠졌는데, 와, 실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OEM 회사들이요, 너무 좋아요. 깜짝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 오늘 편의점 회사들도 좀 괜찮고요. 전기차,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강했네요. 2차 전지 장비 이쪽도 오늘 올라갑니다. 대보마그네틱이 많이 올랐네요. 원준, 요새 원준 조금 주가 지지부진했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장비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앞으로 LG, 삼성, SK가 미국에 짓는 배터리가 어마어마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막대예요. 매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 수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국만 해도 엄청나요, 사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받으면 더 좋은 거죠. 리비안 급등해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아마 리비안이 급등해서 좀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지주사도 오늘 좋았고, 카메라 모듈 뭐 다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빠지는 거는 방어주, 통신주 좀 빠지고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KT는 실적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주도 요새 조금 주가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YN텍은 아마 실적 때문인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좀 모비스 좀 제외하면, 좀 지난주까지 올랐잖아요. 오늘은 좀 쉬고 있고, 정유주도 오늘 좀 쉬고 있고요. 반도체도 일부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가 좀 많이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실적 따라가지고 주가 변동성 큽니다. 근데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익 머티리얼, 원익은 실적 되게 좋았는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비 회사들 좀 안 좋고요. 그리고 IT 대표주, 통신 장비, 뭐 아이폰 관련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ITM 반도체가 좀 안 좋네요. 네, 반도체 장비는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저희 당사에서 SFA 반도체 보고서 나왔는데, 이 회사는 괜찮더라고요. 내용도 괜찮고, 다만 오늘 전체적인 장비주는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계속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흘러내리고 있고요. 근데 뭐 버텨야죠, 건설주는. 하반기 보고 좀 견뎌내야 될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도 오늘은 좀 일부 기업들, 한국가본이나 좀 많이 올랐던 기업, 뭐 워낙 올랐었어요. 그래서 일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료, OLED 쪽도 오늘 뭐 그냥 종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삼성, LG는 좀 올랐습니다. 카지노, 리오프닝주는 뭐 그냥 큰 변동 없는 것 같아요. 코텍도 실적 나왔는데 뭐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뭐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은 뭐 그냥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일부 기업들 좀 빠지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고 보시고, 수급 상황도 오늘 외국인들 이게 안 들어오죠.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꺾이고 리스크가 완화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중국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을 괴롭히는 한 가지 악재, 중국 상해 셧다운 지속, 이게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악재가 해소될 거예요. 남은 건 고물가, 미국의 긴축, 이 두 개,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가 좀 아직은 힘들지만 한 축이죠. 중국 경기가 붕괴되지 않을까, 이 우려감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겠죠.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너무 수치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수치가 안 좋은 거는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지만, 아니 뭐 사람들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고, 이제 중국이 언제 부양책 쓰느냐. 저는 그래서 중국이 인프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쉽게 안 꺾입니다.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공급은 부족한데. 그래서 고물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조선주, 상사주, 뭐 이런 비철금속, 철강주, 뭐 같이 이렇게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은 포트에 뭐 한두 종목 정도는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아까 세아제강 지주도 원자재 수혜주죠. 그런 기업들,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젠가 꺾이겠지만 쉽게 막 이렇게 옛날 원위치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간단히만 시장 한번 봐드렸고, 제가 오늘 나온 보고서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벌써 한 10분 했네요. 그래서 예전처럼 자세히 못 해드리고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주간 시황은 넘어갈게요. 이거 그 내용이에요. 그냥 주가 바닥이라는 내용입니다. 주가 바닥이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려면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된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뭐 다들 아시죠? KTNG 다 좋다고, 뭐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들이고, 제일제당도 최근에 워낙 실적이 좋아서 괜찮아요. 근데 그 셀렉타라는 브라질 연결 자회사를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갖고 있는데, 요거 매각하면 좋죠. 돈 들어와요. 기업 가치가 4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약간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매각을 하면 2천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차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제일제당은 좀 약간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KTNG도 지금 해외 담배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중동, 아프리카 출하량 늘어나고 있고, 해외 담배 수출 증가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 저는 여기에 저도 주목을 해요. 배당률이 무려 6%예요. 아니 3년 동안 주기로 약속했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 6% 준다. 그래서 KTNG에 그냥 적금 넣어도 된다고 작년에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실적까지 좋고 리오프닝 하면 홍삼도 잘 팔리겠죠. 그러면 뭐 홍삼 매출까지 증가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싸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요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글로벌 소비가 온라인하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양극화를 발생시켰대요.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고전이죠. 중국이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으로 잘 다변화한 기업들, 못한 기업과의 차이가 벌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화장품이 힘든 게,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 잘 팔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럽이나? 그죠? 중국에선 대박 났지만. 그나마 지금 LG생건과 아모레의 차이는 뭐냐면, LG생건은 후라는 브랜드로 대박이 났다가 최근에 후가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성장률이 확 떨어졌는데, 근데 아모레의 설화수는 여전히 잘 나가요. 성장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 차이가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화장품 회사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경쟁도 치열하고 계속 지금 뭐 셧다운했다 풀었다. 그리고 지금 후나 설화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은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히트 상품이 나와야 돼요. BTS가 옛날에 우리나라 엔터는 중국, 일본에서 잘했는데 미국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밸류가 확 올라갔죠. 우리나라 음식료 회사들 중국 비중이 높았어요. 요새 미국 비중이 높아져요. 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다 미국으로 히트 상품 나오죠. 드라마 중국에 의존했는데 지금 중국의 드라마 수출 제대로 못하잖아요. 미국이 열어버렸죠. 넷플릭스로. 그래서 밸류 확 올라갔죠. 드라마도.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 한때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중에 지금 중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지금 엔터 마찬가지예요. 엔터 중국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드라마도 이제 좀 풀리고는 있지만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중국 점유율 없어요. 스마트폰 중국 점유율 없어요. 근데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제 잘 팔리니까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지금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 보실 때 중국만 보면 안 되고요. 중국에서 잘하는 좋아요. 근데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로도 이걸 확장을 하는지도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중국 회사들이 다 경쟁력 있게 뛰어들어오면 치워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엔터나 드라마가 서로 다르죠. 그리고 게임에서도 보시면 중국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이제 막 중국 들어가려고 하지만, 근데 게임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미국 이런 쪽인데, 여기에 이제 게임은 약간 다른 게 중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게임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은 없는 상황이니까 좀 다르지만, 화장품은 중국이 대박 났다가 지금 안 되니까. 음식료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료는 지금 CJ가 예전에 슈완즈 인수했었고, 아시안푸드를 에스닉푸드래요. 비중이 올라가요. 점점 중국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미국이. 그리고 라면, 삼양식품 잘 나가죠. 농심. 근데 화장품 회사들은 아직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화가 되면서 배송이란 중간 단계가 생겨서 유통사의 마진의 일부를 배송사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통사 일부,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가 마진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안 좋았지만, 이제 어디까지 번졌냐면 슈퍼와 편의점 있죠. 슈퍼, 편의점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데인데 여기도 배달을 해줘요. 그걸 퀵커머스, 여기에 뛰어든 회사가 GS 리테일.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죠. 돈을 못 버니까 지금. 근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은 이걸 되게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 지금 안 좋지만 BJF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GS 리테일은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너무 막 비용만 들어가요. 근데 330개 슈퍼, 일마트는 3,500개, 올리브영, 여기서 그걸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배송해주고 가까운 데서. 그죠? GS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퀵커머스 인수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온라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리오프닝 된다고 온라인 안 쓸 거예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약점이지만, 나중에는 이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온라인 서비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GS 리테일도 좀 어렵지만 좀 잘 인내심 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다 안 한다는 저도 모르지만, 박종대 연구원님은 한번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단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의 박병국 연구원님이 임플란트 역대 최대 월별. 그래서 오늘 디오 날라가요. 디오는 그 전부터 좋았고, 다만 다른 피부 미용, 톡신, 뭐 엑스레이 이쪽도 물론 좋은데 중국 다 역성장. 임플란트만 최대 실적.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가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이쪽 의료기 여전히 좋고요. 소나타 단종하는 거 이제 아시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나타 단종하면서 전기차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쪽. 뭐 안타깝죠. 소나타도 저도 예전에 소나타가 저희 아버지가 사줬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랜저였나 소나타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국민차였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제너시스로 브랜드를 더 집중하고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 소나타.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요 당분간 이슈 체크 시간은 임시로 하는 거니까 짧게만 할게요. SFA는 목표 주가 올렸고, 자회사 실적 좋았고, 신규 수주 증가했고, 2차전지 수주가 많이 늘었어요. 목표 주가 54,000원을 올렸으니까 좀 요 보고서 오늘
기업 보고서 되게 많아요. TSE는 이제 소켓, ISC 같은 기업이네. 리노공업 실적 좋았고 역대 최고 실적 찍어버렸습니다. 예. 1분기 소켓 인터페이스 요게 아마 프로브 카드 거예요. 프로브 카드가 이제 낸드 플래시 검사하는 겁니다. 포도 낮아요. 10.9배.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 PSK는 장비 회사인데 목표 주가 유지했고, 이익은 감소했지만 기대에 부합했고, 올해 이익은 크게 늘 것 같고요. PR 스트립, 이제 감강액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요건 견조하고, 신규 장비 요게 이제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 관건입니다. 요거는 봐야죠.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우린 몰라요. 드라이 클리닝 장비, 베벨 애치 장비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이제 오염물질 제거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국산화돼서 수주 따낼지 그 스토리인데, 이게 되면 주가 레벨업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지지부진하겠죠. 단 주가가 워낙 낮아서 크게 뭐 떨어질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요. 월덱스는 손세훈 연구원이 이제 이번에 이익이 기대보다 못 미쳤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빠졌어요. 근데 미국 법인에서 인건비가 증가해서 그렇고요. 근데 여전히 증설하고 매출 늘어날 겁니다. 이 증설 효과로. 그래서 하반기를 기대하세요. 상반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기대보다는 저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모으는 거죠, 이런 거. 이 반도체 이쪽 보실 때 너무 막 좋은 얘기만 나와서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물려요. 절대 그렇고,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막 빠질 때 있어요. 막 팍팍.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그 체력을 봐야죠. 매출 늘어날 건지, 하반기에 좋아질 건지. 그게 가시성이 보면 당장 안 좋아서 급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이익도 괜찮고, 예. PER도 10.6배고, 그래서 좋게 보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삼형전자는 저희 당사에서 이제 나왔고, 이게 순현금 기업이에요.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아요. 차입금보다. 그래서 이익도 잘 나왔고, 놀라운 게 원재료 가격이 그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걸 가격을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게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더 개선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용 모듈 전에 콘덴서도 지금 하고 있고, 요건 내년에 아마 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삼형전자를 내가 관심이 있거나 좀 보시는 주주분들이나 그런 분이라면 사업 보고서 보고 한번 공부는 하시되, 전기차 충전 모듈 전해 콘덴서 공급이 진짜 내년에 이어지는지 요건 보시고, 회사에 전화해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안 알려주겠죠, 언제 될지는. 근데 이런 사업을 진짜 하고 있냐, 공급을 추진하냐, 그건 뭐 궁금한 건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펀은 낮지는 않은데 현금이 너무 많아요. 시총보다 현금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런 회사가 왜 좋냐면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 오를 땐 순현금 기업이 정말 가치를 높게 받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성TC도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18,000원이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여기 진성도 괜찮다. 굴삭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왜 괜찮냐면 가격을 인상해 버렸어요. 가격 전가했어요. 인플레 시대에 가격 전가 하냐 마냐가 그 경쟁력인데 그거를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캐터필러가 최대 고객사고, 두산 박해, 미국의 농기계에서 디어, 여기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광산 같은 데서 막 굴삭기로 막 팰 거 아니에요. 광산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광산용 초대형 굴삭기 부품, 이게 일본의 히타치로 보내는 건데, 요게 아마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진성TC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ER 9.1. 아마 이 회사가 수소차 관련된 모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거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죠. 작년만 해도 참 수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잘 되니까 좀 보시고, SFA 반도체는 뭐 반도체 후공정이고 주가 쌉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분석해 드릴 때 15배였잖아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부진하고 내년 실적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1년 후의 실적 기준으로 8.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10배는 가야죠, 최소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백사는 신발 그 합성 폐형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신규 추천이 들어왔고, 이거 우리 한번 옛날에 공부해봤죠. 저기 옛날 이트렌드에서 마감 시황할 때 몇 번 보여드렸죠. 글로벌 넘버 2인 회사고 1분기 실적 좋았고, 차량 내장재도요, 이 차량 내종이 수주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좋아졌고, 자회사 이게 골칫덩어리였죠. 이게 막 적자 나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흑자로 전환돼가지고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 8.3배 싸면 좋아요. 10배 이하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하반기 기대돼요. 그래서 이제는 덕산 네오록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1분기에 그냥 폭락이 있잖아요, 저번에.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잘 나왔고, 작년 4분기였죠. 2분기까지는 별로예요. 큰 성장은 못해요, 비수기라. 근데 6월부터 좋아져요. 왜? 6월부터 폴더블 폰, 아이폰 14 주문도 들어올 수도 있고, 노트북 회사들도 OLED. 그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죠. 예, 그래서 오를 때 살 필요는 없지만 PER도 이 회사가 막 30배, 40배 봤던 회사예요. 20배가 안 되죠. 거기다 하반기 기대한다면 한번 이제는 괜찮다. 다만 원래 고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나지 마시고 적절히 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동안 안 좋았지만 최악은 지나갑니다. NC도 실적 좋았지만 오늘 제가 보고서를 다 읽어보니까 평가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리니지 W나 이런 건 좋은데 2, 3분기가 좀 안 좋대요. 지금 공백 상태라. 왜냐면 어차피 매출은 줄 거잖아요. 나온 게임들이 오래됐으니까. 2, 3분기엔 신작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요 리니지 W2 2권역이 어디냐면 미국 북미 쪽입니다. 이걸 4분기로 연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NFT. 근데 NFT가 요새 별로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흥행하면 정말 역사를 또 새로 쓰겠죠. 그래서 2, 3분기는 또 준비 기간. 근데 지금 여기도 나쁠 건 없고요. 이 안 좋은 인건비 증가하는 환경에서도 NC는 보여줬어요. 나의 존재감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죠. 난 이렇게 돈 잘 벌어. 리니지 W 많이들 하셨고, 다른 경쟁 업체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돈을 벌어버렸죠. 크래프톤하고 확실히 크래프톤, NC가 돈은 잘 벌어요. 그건 뭐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4분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NC 갖고 계신 분들 잘 가져가세요. 4분기에 저도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 3개가 다 나옵니다. 제일 기대되는 건 TL하고 리니지 W2 2권역, 리니지 W 2권역인데, 그래서 좀 당분간 주가 좀 지지부진 할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IR을 했나봐요. 외국계 기관 대상으로. 그래서 포드와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인지도가 올라갔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정제 마진 지속 가능하냐? 정유회사니까 또 가능하다. 공급 부족하다. 배터리 경쟁력 있다. 우리는 LFP 각형도 한다. 수익성은 내년에 개선된다. 근데 이제 삼성증권의 시각은 뭐냐면, 일단 정제 마진 좋을 것 같다, 동의하고요. 배터리도 지금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수익성은 언제로 추정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개 분기 매출을 더했더니 2조 원 넘었을 때 흑자 전환했대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4개 분기 매출을 더했더니 0.9조 나와요. 2.2조 정도 도달하면 흑자 전환 가능한데 그게 내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적자는 나오지만 이미 1분기에 주가가 얻어맞아가지고 반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좋아지면, 아니면 갑자기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 좀 빠르게, 그럼 주가 급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내년 1분기를 그 예상으로 생각하시고 더 나쁠 건 없고요. 어쨌든 정이 좋고 배터리도 바닥 찍었고 괜찮은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뭐 너무 좋더라고요. 실적이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냥 좋아요. 뭐 이쪽은 한국자산신탁 목표주가 5,000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한국자산캐피탈, 여기 자회사인데 시너지 효과도 발휘가 됐고, 신규 수주 역대 최대고, 평년 수준을 상회했고, 대구 광주 등 미분양 또 증가하고 있지만 요주의 이하 자산 비중은 또 하락세라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높지가 않대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이 신탁회사들은 대출까지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도 과거에 2018년보다 낮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뭐 60층 뭐 이 얘기 나오던데 거기가 한국 토지신탁이 수주한 데거든요. 그래서 신탁자의 역할은 커지는데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좋은데 퍼 3,900고요. 배당 5%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올라갑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방이 단단하잖아요. 그죠? 하방이 크게 뭐 이렇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휴비츠는 이제 안경 장비 만드는 회사고 우리 그 안경점 가면 실적도 역시 좋았고 퍼 6.5배. 상해 휴비츠 공장이 있는데 이게 가동 중단됐는데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DB하이텍은 아시죠? 파운드리 수혜주고 이번 실적 좋았고 그때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이제 뭐를 하죠? 그 지분 매각해야 돼요. 그 DB가 그런 좀 모멘텀도 있고 지분 아마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저도 뭐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목표 주가 13만 원이고 이게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자꾸 피크아웃 그래가지고 주가가 안 가는데 피크아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855억으로 원래 275억이 855%인가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억인지 퍼센트인지 85%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익 증가하고 기존 추정보다 가격 올리고 삼성도 올리잖아요. 파운드리 PER이 이게 뭡니까? 5.1배가 너무 싸죠. 그리고 신한의 지인의 연구원님은 SBS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 아무튼 퍼 6.4배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외국인이 투자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는 외국인이 한 주도 못 사요. 저것만 풀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싸고 다만 수급의 취약성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뭐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실적 좋고 주가 저평가되고 오늘 나온 것들 한번 싹 훑어드렸고 제가 내일은 이제 아침에 일이온 하는데 일이온 시간에는 한번 그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온 라이브 있으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이제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당분간은 저희 채널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 일이온 이슈 체크 통해서 짧게나마 시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30분 내로 해가지고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장은 안 끝났지만 내일 아침에 일이온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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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